당신도 어느 순간부터 점점 말이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예전에는 달랐습니다. 오해를 받으면 바로 설명했고, 억울한 일이 있으면 끝까지 해명하려 했습니다. 자신의 진심을 알아주길 바랐고, 사람들이 조금만 더 이해해주면 괜찮아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말했습니다.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왜 그런 마음이었는지, 왜 자신은 틀리지 않았는지를 말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걸 느끼기 시작합니다. 분명 진심으로 이야기했는데도 사람들은 이해하지 않았고, 논리적으로 설명했는데도 감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끝까지 오해했고, 어떤 사람은 듣는 척하면서도 이미 자기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입니다. 사람은 조금씩 조용해지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모든 걸 설명하지 않게 되고, 굳이 이해받으려 하지 않게 되며, 어떤 오해는 그냥 내버려 두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상처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똑똑한 사람의 침묵은 단순한 상처에서만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을 너무 많이 이해해버렸기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아주 냉정하게 바라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생각보다 이성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사람은 진실보다 감정을 더 사랑하고, 논리보다 자존심에 더 쉽게 흔들리며, 무엇이 옳은가 보다 자신이 상처받지 않는 쪽을 선택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깊이 깨닫는 순간, 사람은 점점 말을 줄이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을 이해시킬 수는 없다는 것을, 아무리 진심이어도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세상을 설득하려 애쓸수록 정작 자기 마음만 지쳐간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부터 당신은 달라집니다. 예전 같으면 길게 설명했을 상황에서도 이제는 그냥 웃고 넘깁니다. 굳이 논쟁하지 않고, 굳이 반박하지 않으며, 굳이 자신의 진심을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왜 이렇게 조용해졌어? 예전보다 차가워진 것 같네. 하지만 사실은 차가워진 게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많이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 누군가는 끝까지 자기 감정만 바라보고, 누군가는 평생 인정받고 싶어 하며, 누군가는 진실보다 자신의 자존심을 더 지키려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점점 침묵을 배우게 됩니다. 그 침묵은 패배가 아닙니다. 세상에 대한 포기도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정신을 지키기 위한 방식에 가깝습니다. 슈로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고독 속에서 가장 편안함을 느낀다. 처음에는 이 말이 외롭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깨닫게 됩니다. 세상 속 소음에서 멀어질수록 오히려 마음은 더 평온해진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똑똑한 사람은 점점 조용해지는가? 그리고 왜 어떤 침묵은 상처가 아니라 지혜의 형태가 되는가에 대해서 말입니다. 당신도 한때는 믿었을 겁니다. 진심으로 설명하면 사람은 이해할 거라고,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면 오해도 풀릴 거라고. 그래서 예전에 당신은 자주 설명했습니다.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왜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자신이 그렇게 행동했는지를 말입니다. 억울하면 참지 못했고, 오해받는 것도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어쩌면 그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진심을 알아주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특히 생각이 깊은 사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자신은 상대를 이해하려 노력하니까 상대도 언젠가는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 줄 거라고 믿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조금씩 이상한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분명 차분하게 설명했는데 상대는 화를 내고, 사실을 이야기했는데도 기분 나빠합니다. 논리는 충분했는데 대화는 전혀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저 사람은 사실보다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왜 설명을 해도 듣지 않는 걸까?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오래전에 이미 말했습니다. 인간은 생각보다 이성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사람은 진실을 원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감정을 지켜주는 진실만 원한다고 말입니다. 자존심이 다치지 않는 말, 자신이 틀리지 않았다고 느끼게 해주는 말. 대부분은 그것을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종 무엇이 맞는가 보다,
누가 자신을 불편하게 만들었는지를 먼저 기억합니다. 당신도 아마 그런 순간이 있었을 겁니다. 길게 설명하다가 문득 깨닫는 순간. 아, 이 사람은 이해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감정을 지키고 싶은 거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부터 사람은 조금씩 말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끝까지 설명하려 했던 일도 이제는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 오해를 풀기 위해 애쓰기보다 차라리 침묵하는 편이 편해집니다. 왜냐하면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을 설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어떤 사람은 이미 답을 정해놓은 채 듣고 있고, 어떤 사람은 내용보다 자존심의 승패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당신은 혼자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억울한 마음에 긴 문장을 써 내려갑니다. 왜 그런 것이 아니었는지, 왜 자신이 상처받았는지, 왜 상대가 오해하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적어갑니다. 하지만 쓰면 쓸수록 이상하게 더 지칩니다. 그리고 결국 전송 버튼을 누르지 못한 채 천천히 모든 문장을 지워버립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알기 때문입니다. 설명한다고 해서 반드시 이해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아주 냉정하게 바라봤습니다. 그는 사람 대부분이 이성보다 욕망과 감정에 의해 움직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논쟁도 대부분 진실을 찾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자신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려는 싸움에 가깝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깊이 이해한 사람일수록 그 싸움에 점점 지쳐갑니다. 왜냐하면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인정받고 싶어서 화를 내고, 누군가는 열등감을 숨기기 위해 공격하며, 누군가는 상처받기 싫어서 끝까지 남 탓을 한다는 것을. 그걸 이해하는 순간부터 당신은 대화 속에서 사람의 말보다 감정을 먼저 읽게 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까지 예민할까? 정말 화가 난 걸까? 아니면 인정받지 못할까 봐 두려운 걸까?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을 더 깊이 이해할수록 사람은 더 조용해집니다. 예전에는 세상을 설득하려 했지만 이제는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설명한다고 바뀌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깨달을 준비가 되었을 때만 변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모든 대화에 자신의 마음을 쏟지 않습니다. 설득할 수 없는 사람 앞에서는 침묵할 줄 알고, 설명해도 왜곡될 관계라면 조용히 물러날 줄 압니다. 그 침묵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을 너무 깊이 이해해버린 사람이 마지막으로 선택하게 되는 방식에 더 가깝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당신은 사람을 볼 때 말보다 감정을 먼저 읽게 됩니다. 예전에는 몰랐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믿었고, 친절하면 진심이라고 생각했으며, 웃고 있으면 행복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는 인정받고 싶어서 과하게 말하고, 누군가는 불안해서 공격적으로 행동하며, 누군가는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 타인을 깎아내린다는 것을 말입니다. 처음에는 그런 모습들이 충격처럼 느껴집니다. 왜 사람은 저렇게 행동할까? 왜 굳이 남과 비교하려 할까? 왜 누군가를 인정하는 걸 그렇게 어려워할까? 하지만 인간을 오래 바라볼수록 당신은 점점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약한 존재라는 것을. 그리고 대부분은 자신의 불안과 결핍에 끌려 살아간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행동 대부분이 이성보다 욕망에서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고귀한 척 말하지만 실제로는 아주 작은 감정에도 쉽게 흔들립니다. 누군가 칭찬받는 모습을 보면 괜히 불편해지고,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을 보면 이유 없이 비판하고 싶어집니다. 심지어 친절조차 순수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좋게 보이고 싶어서, 미움받기 싫어서, 혼자 남겨지기 두려워서. 당신도 아마 어느 순간부터 그런 것들이 너무 잘 보이기 시작했을 겁니다. 사람의 표정, 말투, 억지 웃음, 은근한 경쟁심.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감정들이 이제는 이상할 정도로 선명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부터입니다. 사람들 속에 있어도 점점 피곤해지기 시작하는 건, 누군가는 끊임없이 자신을 과장하고, 누군가는 남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며, 누군가는 대화조차 경쟁처럼 이어갑니다. 예전에 당신은 그 안에 섞이려 했습니다. 억지로 분위기를 맞추고,
적당한 반응을 만들고 불편한 감정을 숨긴 채 관계를 이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모든 관계에 자신을 맞추며 살다 보면 정작 자기 자신이 사라진다는 것을. 그래서 당신은 점점 혼자 있는 시간을 좋아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외로움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깨닫게 됩니다. 혼자가 편한 이유는 사람이 싫어서가 아니라 억지로 자신을 소모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라는 것을. 혼자 있으면 누군가의 기분을 계속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되며 쓸데없는 감정 싸움 속에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있어도 괜찮아집니다. 슈로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자기 자신이 된다. 처음엔 이 말이 차갑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을 깊이 이해할수록 오히려 이 말이 아주 현실적으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역할을 연기하며 살아갑니다. 괜찮은 사람인 척, 강한 사람인 척, 행복한 사람인 척. 하지만 혼자 남겨지는 순간 비로소 자신의 불안과 공허를 마주하게 됩니다. 당신은 이제 그런 것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말이 줄어듭니다. 예전처럼 쉽게 기대하지 않고 쉽게 가까워지지도 않으며 모든 관계에 마음을 다 쓰지 않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런 당신을 보며 차가워졌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에 가깝습니다. 당신은 인간을 너무 깊이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한계를 깊이 이해한 사람은 함부로 기대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알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고 대부분은 자기 감정의 틀 안에서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점점 조용해집니다. 세상을 몰라서 침묵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너무 많이 이해했기 때문에 침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당신은 모든 걸 설명하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오해받는 게 싫었고 억울하게 남는 것도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자신을 잘못 이해하면 끝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런 뜻이 아니었는지, 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자신이 상처받았는지를 말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상한 피로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분명 진심을 다했는데도 대화가 끝나고 나면 마음이 더 무거워집니다. 설명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왜곡되고 해명하면 할수록 더 지쳐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말이 너무 많다는 것을. 모든 오해를 풀 필요도 없고 모든 사람에게 이해받을 필요도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걸 깨닫는 순간부터 당신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전 같으면 바로 반응했을 말에도 이제는 그냥 웃고 넘깁니다. 누군가 무례하게 굴어도 굳이 감정을 쏟아붓지 않습니다. 당신을 함부로 판단하는 사람 앞에서도 예전처럼 애써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이렇게 조용해졌어? 예전엔 안 그랬잖아. 하지만 사실 당신은 차가워진 게 아닙니다. 더 이상 불필요한 곳에 마음을 낭비하지 않게 된 것에 가깝습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삶이 끝없는 욕망과 결핍의 반복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언가를 원하고 잠시 만족하지만 곧 또 다른 결핍이 시작됩니다. 인간관계도 비슷합니다. 이해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 욕망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마음은 끝없이 흔들리게 됩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기분이 무너지고 작은 오해 하나에도 밤새 괴로워집니다. 당신도 아마 그런 시기가 있었을 겁니다. 휴대폰 알림 하나에 마음이 흔들리고 누군가의 차가운 반응 하나에 오래 생각하던 시간 말입니다. 하지만 인간을 깊이 이해할수록 점점 알게 됩니다. 모든 관계에 자신을 증명하며 살 필요는 없다는 것을.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침묵은 외로움이 아니라 평온에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낯설 수 있습니다. 시끄러운 관계에 익숙했던 사람에게 고요함은 오히려 공허하게 느껴질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괜히 휴대폰을 열어보고 누군가의 반응을 기다리고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은 조금씩 새로운 감각을 배우게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편안해지는 감각, 아무에게도 자신을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안정감,
억지로 분위기를 맞추지 않아도 되는 자유. 그 순간부터 당신은 알게 됩니다. 진짜 평온은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감정 싸움에서 자신을 지켜내는 데서 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슈로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고독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자유도 견디지 못한다. 처음에는 이 말이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조용해질수록 당신은 그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혼자 있다는 것은 세상에서 버려졌다는 뜻이 아니라 비로소 자신을 잃지 않을 공간을 찾았다는 뜻에 가까웠다는 것을.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모든 싸움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설명해도 달라지지 않을 사람 앞에서는 침묵하고 감정만 남을 관계라면 조용히 거리를 둡니다. 예전에 당신은 그것을 패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모든 소음 속에 뛰어드는 것이 강함이 아니라 필요 없는 소음에서 벗어날 줄 아는 것이 더 깊은 지혜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당신은 세상 속에서 조금씩 조용한 사람이 되어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착각합니다. 말이 적은 사람은 단순할 거라고, 조용한 사람은 생각도 많지 않을 거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많은 것을 본 사람일수록 쉽게 말을 꺼내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너무 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아마 그런 순간이 있었을 겁니다. 사람들과 함께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순간. 누군가는 즐겁게 떠들고 있지만 당신은 그 분위기 속에서 이상한 공허함을 느낍니다. 예전에는 몰랐던 감정들입니다. 하지만 인간을 깊이 이해하기 시작한 뒤부터 당신은 세상을 조금 다르게 보게 됩니다. 사람들의 웃음 뒤에 숨어 있는 외로움, 강한 척하는 말투 속의 불안, 괜찮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무너지고 있는 마음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런 것들이 너무 잘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점점 말을 줄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알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보다 훨씬 복잡하고 외로운 존재라는 것을 말입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삶 자체에 깊은 고통이 깔려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람은 무언가를 원하며 살아가고 원하는 걸 얻어도 오래 행복하지 못합니다. 곧 또 다른 결핍이 시작되고 또 다른 불안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움직이지만 마음은 쉽게 평온해지지 못합니다. 당신은 이제 그런 흐름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누군가는 성공했지만 여전히 불안해하고, 누군가는 사랑받고 있지만 여전히 외로워하며, 누군가는 웃고 있지만 사실은 지쳐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지나쳤던 장면들이 이제는 이상할 정도로 선명하게 느껴집니다. 그날도 당신은 창밖을 오래 바라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누군가는 바쁘게 걸어가고, 누군가는 전화를 하며 웃고 있고, 누군가는 누군가와 다투고 있습니다. 세상은 시끄럽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오래 바라보다 보면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 왜 이렇게까지 애쓰며 살아갈까? 왜 모두가 행복해 보이려 하는 걸까? 왜 마음은 늘 무언가에 쫓기고 있는 걸까? 그리고 바로 그런 질문들이 조용한 사람의 머릿속을 끊임없이 떠다닙니다. 겉은 침묵하고 있지만 내면은 오히려 더 깊은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단순히 사람을 피하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복잡한 세상 속에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혼자 걷는 시간, 아무 말 없이 음악을 듣는 밤, 불 꺼진 방 안에서 조용히 생각에 잠기는 순간, 그 시간 속에서 당신은 비로소 세상의 소음에서 조금 멀어집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사람들과 멀어질수록 오히려 자기 자신과는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남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기 바빴습니다. 좋은 사람처럼 보이려 했고, 실망시키지 않으려 했었으며, 어디서든 괜찮은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씩 달라집니다. 정말 중요한 건 남의 시선이 아니라 자신의 평온이라는 걸 깨닫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점점 조용해집니다. 세상에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외로움과 불안을 깊이 이해하게 된 사람은 쉽게 떠들 수 없게 됩니다. 그 침묵은 공허함이 아닙니다.
세상을 너무 깊이 바라본 사람이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는 무게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침묵 속에서 당신은 조금씩 새로운 평온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당신은 사람들에게 기대를 덜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달랐습니다. 누군가와 깊게 연결될 수 있다고 믿었고, 진심은 결국 통한다고 생각했으며, 좋은 관계는 서로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거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마음을 많이 썼습니다. 상처 주지 않으려 조심했고, 상대의 기분을 오래 신경 썼으며, 관계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계속 맞추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조금씩 지쳐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당신의 진심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었고, 당신의 배려를 약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으며, 당신이 이해하려 애쓸수록 오히려 더 함부로 대하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상처였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할까? 하지만 비슷한 경험이 반복될수록 그 감정은 조금씩 다른 형태로 변해갑니다. 분노도 아닙니다. 슬픔만도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깊은 피로에 가까워집니다. 이제는 더 이상 누군가를 바꾸고 싶지도 않고 억지로 이해받고 싶지도 않으며 모든 관계를 붙잡고 싶지도 않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당신은 점점 조용해집니다. 사람들은 그런 당신을 보며 차가워졌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차가운 게 아닙니다. 너무 오래 마음을 써왔기 때문에 이제는 함부로 마음을 열 수 없게 된 것에 가깝습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삶을 끊임없는 결핍의 반복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늘 무언가를 원하고 그 욕망 때문에 서로 상처 주며 살아간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역시 완전한 평온이 아니라 불안과 기대와 실망이 반복되는 구조에 가깝다고 말입니다. 당신은 이제 그것을 체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당신을 필요할 때만 찾고, 누군가는 자신의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다가오며, 누군가는 당신의 진심보다 자신의 감정이 더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그걸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사람은 대부분 자신의 상처와 욕망 안에서 행동한다는 것을. 그래서 당신은 더 이상 모든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게 됩니다. 누군가 떠나가도 붙잡지 않고, 오해받아도 예전처럼 무너지지 않으며, 관계가 끝나도 억지로 되돌리려 하지 않습니다. 체념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것은 비로소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모습에 더 가깝습니다. 그날 밤, 당신은 문득 깨닫습니다. 예전에는 사랑받기 위해 애썼고, 인정받기 위해 자신을 소모했으며,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어 했다는 것을. 하지만 그렇게 살수록 정작 자기 자신은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신은 조금씩 자신을 지키는 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모든 연락에 즉시 반응하지 않고, 억지로 관계를 이어가지 않으며, 불편한 사람과는 조용히 거리를 둡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렇게 할수록 마음은 조금씩 편안해집니다. 처음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평온은 모든 사람과 잘 지내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자신을 소모시키는 관계에서 멀어질 수 있을 때 찾아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슈로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간관계는 서로의 상처를 조심스럽게 견디는 일에 가깝다. 완벽한 관계는 없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서로를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고, 아무리 사랑해도 결국 상처는 생깁니다. 그 사실을 깊이 이해한 사람은 함부로 기대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기대가 줄어들수록 사람은 점점 조용해집니다. 그 침묵은 냉소가 아닙니다. 세상에 대한 증오도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오래 사람을 사랑해본 사람이 마지막으로 선택하게 되는 조용한 자기보호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침묵 속에서 당신은 조금씩 자기 자신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이제 당신은 예전처럼 모든 것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오해해도 예전처럼 밤새 설명하지 않고, 누군가 차갑게 굴어도 굳이 마음속까지 끌어들이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자신이 낯설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너무 무뎌진 건 아닐까? 내가 사람에게 질려버린 걸까?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당신은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지금의 침묵은 포기가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너무 많이 흔들려 본 사람이
마지막으로 선택하게 되는 평온에 가깝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행복이란 거창한 곳에 있는 게 아니라 고통을 줄여가는 과정에 가깝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깊이 이해한 사람일수록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평온한 정신이라는 걸 알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당신도 이제는 압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사람을 흔듭니다. 비교하게 만들고 인정받고 싶게 만들며 계속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게 만듭니다. 조금만 부족해도 불안해지고 조금만 외면받아도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끝없이 자신을 증명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당신은 그 흐름에서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 하지 않고 모든 관계를 붙잡으려 하지 않으며 모든 오해를 바로잡으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아도 결국 마음은 지쳐간다는 것을. 그리고 세상은 당신이 얼마나 애썼는지보다 자신의 감정에 더 관심이 많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점점 단순한 것들을 원하게 됩니다. 조용한 하루, 불필요한 감정 소모가 없는 관계, 억지로 자신을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혼자 있어도 불안하지 않은 마음. 예전에는 화려한 관계와 인정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평온한 정신이 더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당신은 처음으로 자기 자신과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혼자 걷는 시간이 편안해지고 조용한 공간이 좋아지며 아무 말 없이 있는 순간 속에서도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당신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달라졌냐고 묻고 왜 예전처럼 밝지 않냐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제 굳이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알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해받지 않아도 충분히 평온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진짜 성숙은 여기서 시작되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을 이기려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자기 마음을 잃지 않는 사람. 누군가를 계속 설득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굳이 증명하지 않아도 스스로를 아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되었을 때 인간은 비로소 조용해집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결코 비어있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수많은 상처와 깨달음, 오랜 사유와 체념, 그리고 끝내 자신을 지켜내고 싶었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의 침묵은 차갑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깊고 조용한 슬픔에 가깝습니다. 동시에 누구보다 단단한 평온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당신은 아마 조용히 사람들 사이를 지나고 있을 겁니다. 예전보다 말은 줄었고, 예전보다 혼자가 편해졌으며, 예전보다 쉽게 기대하지 않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이 망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많이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마음을, 관계의 한계를,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똑똑한 사람은 조용해지는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도 예전에 자신을 그리워할 때가 있을 겁니다. 사람을 쉽게 믿던 시절, 진심만 있으면 관계도 괜찮아질 거라 믿었던 시간, 누군가를 만나기 전 괜히 설레고 작은 연락 하나에도 마음이 움직이던 때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압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관계는 쉽게 변하며 진심만으로는 지켜지지 않는 것들도 있다는 것을. 그래서 당신은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외로움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깨닫게 됩니다. 조용해진다는 것은 세상을 포기하는 일이 아니라 비로소 자기 마음을 함부로 다치게 하지 않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행복한 인간보다 평온한 인간이 더 지혜롭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늘 변하고 사람의 마음도 쉽게 흔들리지만 자신의 내면만큼은 끝까지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신은 예전처럼 모든 관계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억지로 이해받으려 하지도 않고 누군가의 인정 속에서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조금 더 조용히 살아갑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 곁에 머물고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불필요한 소음에서 스스로를 지켜냅니다. 그리고 어쩌면 바로 그것이 진짜 성숙인지도 모릅니다. 세상을 다 가진 사람보다 자기 마음의 평온을 잃지 않는 사람이
더 단단한 인간이라는 것. 오늘도 당신은 조용히 하루를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누군가는 그런 당신을 보고 차갑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실 당신은 차가워진 게 아닙니다. 단지 이제는 알게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품으려다 보면 정작 자기 자신을 잃게 된다는 것을. 그래서 당신은 조금 덜 말하고 조금 더 멀리 바라보며 조금 더 조용히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침묵 속에서 당신은 천천히 자기 자신의 평온을 되찾고 있는지도 모릅니다.